네, 안녕하세요. 성경 변호사입니다.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 요소는 결국엔 투자를 어떻게, 그리고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단기간 내에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 대부분의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창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본금은 금방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외부로부터 이 투자 유치가 지속적인 회사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단계에서 이 기업 공개, IPO를 통한 거대한 자본 시장에 접근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대다수의 소규모 신생 기업들은 벤처 파이낸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VC들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지만 미국으로 진출해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사례를 아직까지는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그 우수한 후보 기업들과의 훨씬 더 그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 내 이 벤처 파이낸싱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준비가 없이 섣부르게 미국 진출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미국 VC들이 원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피칭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벤처 파이낸싱이라는 시리즈로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도 많은 이 미국 벤처 파이낸싱의 구조와 이 법률상 이슈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본인이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라운드와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프리시드 또는 시드 단계는 말 그대로 회사의 아주 초창기에 종잣돈으로 필요한 투자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시리즈 시드는 꼭 VC 펀드가 아니어도 되고 아닌 경우도 더 많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 시드 투자 단계에서의 VC 펀드의 투자 참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변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엔젤 투자라 불리는 초기 소액 투자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시드 투자 같은 경우는 이 투자금이 보통 기업의 그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초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기간 동안에 그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을 하게 되죠.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고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 물론 사업 타당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어야 하겠지만요. 이 VC 펀드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사업 계획이란 보다 구체적으로 본 제품이나 서비스의 양산 단계에 들어가서의 여러 사업적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까지 보여주는 것이 좋고요. 이때 1차로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의 지연이나 다음 라운드까지 걸리는 기간, 최소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리즈 A 이후의 후속 라운드는 시리즈 B, C, D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리즈 A 단계 이후에 여전히 회사의 운영비를 자체적인 매출로서 조달하기 어려워서 추가적인 외부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 회사가 앞선 투자를 유치하면서 제출한 사업 계획이 얼마나 부합하도록 회사를 운영해 왔는지가 회사가 시리즈 B 투자 이후로도 얼마나 회사에 대한 통제권, 경영권을 유지하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시리즈 B 단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 능력을 입증한 경우라면 퍼스트 라운드에서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프리미엄을 매겨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퍼스트 라운드에서 투자에 참여한 VC들도 보통 세컨드 라운드 투자에 참여를 하면서 투자금의 한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제공을 하게 되고 이 새롭게 투자에 참여하는 리딩 투자사가 일반적으로 세컨드 라운드의 주당 가격과 투자 조건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사업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부족한 경우다라면 세컨드 라운드에서 신규 투자자를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퍼스트 라운드보다 프리미엄은커녕 더 낮은 주당 가격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고요. 창업자들의 지분이 상당히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자들의 투자 조건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컨대 배당금 비중이 높다거나 다중의 청산 우선 조항이 포함되는 이 불리한 조건의 우선주 발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교체나 더욱 엄격한 경영 통제를 시도할 수도 있겠고요.
회사가 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시리즈 C, D 등의 이제 추가 투자를 계속 유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리즈 C부터는 뭐 스타트업 기준으로는 말기, 레이터 스테이지에 해당하고요. 더 도약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선 투자들을 통해서 보여준 사업 실적과 현재까지의 성장 속도,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전망 등을 경영진들이 VC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브리지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라운드의 투자 유치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이 자본이 바닥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 필요한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서 브리지 파이낸싱을 통해서 단기간 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브리지 파이낸싱 조건에 따라서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시장 이자율과 할인된 전환 가격을 보장을 받게 되고요.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대출은 다음 우선주 투자 라운드에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이자가 누적된다라는 사실도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